전 국민의 독서 모임 동반자. 언제나 어디서든 글러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공연기획자 송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탄탄 세도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구도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북스레터 7월호에서 희근이가 진행하는 북스테이지 코너에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발행이 돼서 이미 공개가 되었을 텐데, 직접 집필한 희근이를 통해서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2차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연계돼서 소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인 체제로 또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고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고 싶어. 세로는 대학로에 많이 가봤었나? 대학로 예전에는 공연 보러 종종 갔었지. 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늙으셨나봐요. 이게 30대가 넘으면서 이게 연극 보러 가는 것도 일이다? 좀 되게 좋은 취미 생활이고 좋은 그건데 좀 명분이 없으면 시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못 갔던 것 같아. 세로가 얘기해준 것처럼 대한민국의 소극장 공연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대학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소극장 공연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대학로는 소극장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소극장 공연들 중에서도 1년 이상, 막 2년 이상 이렇게 장기 공연되는 작품들이 있어. 그 작품들 중에서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소설을 원작으로 한 공연들을 살펴보다 보면 좀 비슷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 쉽고 따뜻한 이야기를 표방하는 힐링 공연이라는 점이야. 대학로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곳인데 왜 소설 원작 작품은, 특히 장기 공연되는 작품은 비슷한 결을 띠게 된 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작품은 대학로에서 2년 이상 장기 공연으로 공연 중인 불편한 편의점과 이 불편한 편의점의 원작 소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장기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사랑받게 되는지 시대적인 이야기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공연 불편한 편의점을 소개하기 전에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줄게.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Always에서 펼쳐지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야. 간단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이제 편의점 주인 염여사의 지갑을 찾는 것을 돕게 된 계기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노숙자 독고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독고를 통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전개되는 소설인데, 이 독고가 또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잃어버린 독고의 과거가 점점 밝혀지게 되면서 노숙자 독고의 정체가 과연 뭘까 추리하게 되는 소설이기도 해. 불편한 편의점은 2021년 4월에 김호연 작가에 의해서 출판된 소설이야. 2020년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 책이 출간된 거는 그로부터 1년 3개월이나 지난 때니까 훨씬 더 약간 우중충하고 민감한 그런 시기였지.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좀 녹아 들어가 있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간 후에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이게 되게 MG스러운 책이네. 출간 8개월 만에는 이제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달성을 하게 돼. 우리도 이제 서점업을 하는 팀이니까 베스트셀러 항상 많이 보잖아. 근데 항상 상위권에, 그리고 오랫동안 1위에 있었던 책이잖아.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쭉 사랑받으면서 굳건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지. 그러다가 2023년 4월에 뮤직 드라마 형태의 연극으로도 제작이 돼. 뮤직 드라마는 뮤지컬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뮤지컬은 뭔가 노래랑 춤, 연기, 이게 하나의 종합 예술처럼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봐야 한다면, 뮤직 드라마는 연극에 가까운데 노래를 몇 곡 부른다 정도의 수준의 장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쉽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뮤직 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불편한 편의점은 이제 대학로에서 오픈런이라고 하거든. 오픈런은 공연 종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공연을 쭉 이어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게 열자마자 가는 오픈런이랑 다른 오픈런이네. 그치, 좀 많이 다른 오픈런이야. 이제 오픈런은 말 그대로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계속 관객들이 찾는 공연이 되면은 당연히 공연 마감 날짜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쭉 공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대형 뮤지컬들은 막 시즌 이시 하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형 뮤지컬들은 보통은 이제 개막과 폐막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근데 아무래도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의 대관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대극장의 티오가 한정적이니까 그 대관을 한 공연이 쭉 이어가는 것도 좀 어렵고, 해외에서 들여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우리나라 공연 같은 경우에도
뭐 출연료나 그런 제작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픈런으로 쭉 간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런으로 쭉 공연된다는 거는 그만큼 관객들에게 선택받는 공연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 그래서 오늘은 불편한 편의점이 어떻게 소설에서도 사랑받고 공연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작품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 불편한 편의점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그렇게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나오는 장면은 작중 편의점 알바생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준비생 시연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시연이라는 인물은 야간 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노숙자 독고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경계를 하게 돼.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시연은 20대 초반의 여대생인데 독고는 덩치 큰 노숙자이자 덩치 큰 남자란 말이지. 그래, 덩치 크지 않아도 노숙자들이랑 보통 꺼려지게 되지.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심성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이든 떠나서. 그런데 자기가 노숙자 독고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알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노숙자 독고에게 다가갔지만 독고가 생각보다 숙지를 잘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연도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해. 그리고 독고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걸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시연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올려보기도 해. 그렇게 지내다가 시연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좀 더 천천히, 좀 더 느리게 다가감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불편한 편의점이 출간된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어. 이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쉽게 다가가는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였지. 뭔가 타인이랑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시켜주는 그런 콘텐츠를 선호했었어. 쉽게 읽힐 수 있는 위로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지. TV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던 시기였어. 인물 간의 큰 갈등 요소가 없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내가 많이 재밌게 봤는데 세로도 많이 재밌게 본 걸로 알고 있어. 이영지가 한번? 이영지가 보지 않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이유정 작가님의 작품을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가 여타 드라마와 좀 달랐던 거는 뭔가 따뜻하고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 기존 드라마와 달리 깊은 갈등의 요소가 딱히 없었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 멜로가 체질은 사실 2019년 8월에 코로나 이전에 방송이 됐었는데, 정작 방송이 됐던 본방송 시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OTT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도 했지. 물론 이 시기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펜트하우스라던가 이렇게 유명하고 극적이고 갈등의 연속인 작품도 좀 많이 있었긴 했는데 인기가 또 많았지만, 하지만 이런 차분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는 했었지, 분명히.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당시 사람들의 피로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 주었다고 나는 생각이 돼. 뭔가 천천히 전개되는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의 구성을 쫓아가느라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주인공 독고랑 에피소드 1 인물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장에서는 독고랑 에피소드 2 인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대로 장마다 다른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펼쳐지는 거지. 아, 옴니버스식으로 짱구처럼? 맞아. 한 챕터를 다 읽으면 한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게 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챕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연계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줄거리상으로. 하지만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은 쉽게 이해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이었지.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이유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간편하게 읽는 독자들이 많잖아, 아무래도 전자책은. 그리고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엔 느끼는 베스트셀러의 소설이나 에세이들은 완성도도 좋지만 거기서 어떤 느낌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걸 읽고 있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가? 근데 그 감정이 되게 말캉말캉하고 포근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듣고 싶어지고, 맞아. 그 내용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는 거여도 내용이 하드하고 무겁고 스릴러적이고 막 이러면 평소에는 막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잘 안 읽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쉽게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내용 자체도 그렇게 하드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찾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옴니버스가 좀 그렇잖아. 옴니버스가 어디를 읽어도 사실 새로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은 이렇게 천천히 위로를 전해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이 대사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돼버렸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와. 이 대사는 작중에 희곡 작가 인경이라는 인물이 나와. 이 인물은 다음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연습실로 가다가 이 연습실 앞에 독고가 일하는 편의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 편의점에 자주 들르게 됐는데 막 편의점 전자레인지가 고장난다거나 독고가 갑자기 화장실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 인경이 찾던 도시락이 없다거나 하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게 되는데 독고가 그때 멋쩍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돼버렸습니다 하면서 멋쩍게 양해를 구해. 조금 어이없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책 제목이 나오는 거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이 책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확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편한 편의점이 웹툰으로도 만들어졌거든? 작가님 돈 많이 버셨겠다. 그치. 너무 부럽다니까. 근데 웹툰에서는 이 희곡 작가 인경과의 만남을 첫 장면으로 넣었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돼버렸다라는 이 대사를 시작으로 그 불편한 편의점의 이야기를 웹툰에서는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 구성도 나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이렇게 불편한 경험을 하잖아, 인경이란 희곡 작가가.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험 때문에 노숙자 독고에게 관심이 생겨서 새로운 작품을 쓸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쓰여진 당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시기다 보니까 마스크 사용이 굉장히 필수적이었잖아.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아야 됐었고 공개적으로 욕을 먹기도 했었고 애초에 불법이었지. 카페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들어가도 그렇고 실내를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었어. 휴대용 손소독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애초에 외부에서도 안 쓰면 눈총이 심했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경험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어. 공연장, 마트, 공공기관, 식당을 기다리는 대기줄 뭐 이런 데에서도 다 타인의 눈을 이식해야 되는 시기였지. 근데 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드나드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펼쳐진단 말이지.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마다의 불편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인물들이 각자가 가진 불편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야. 하지만 독고를 통해서 인물들이 점차 깨닫게 돼.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참아내고 나아갈 때 나랑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작중 인물인 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도숙자 독고에게 포스기 사용을 알려줘. 독고를 배려하려고 대충 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시연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을 수 있었어. 오여사라는 인물은 독고의 조언을 듣고서 불편했던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항상 자신의 감정부터 먼저 내뱉었던 오여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기만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 시간 덕분에 오여사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지. 저녁마다 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던 경마는 독고 덕분에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술을 끊은 채 집에 일찍 들어가는 불편한 선택을 했어. 하지만 이 시간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지. 뭔가 불편한 배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 불편한 배려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잖아. 뭔가 어린 시절 주변 이웃들로부터 받은 배려도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시끄럽게 해. 근데 엄마가 못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케어를 많이 해주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애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일부러 참아줄 때도 있단 말이지. 엄마가 노력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좀 견뎌줄 줄도 알아야 아이를 위한 길이란 걸 아니까. 진짜 그러네. 딱 확 와닿네. 그치. 그런 배려들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아오면서 성장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릴 때는 몰랐다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왜 굳이 사서 고생할까? 싶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고 그 사람의 손길이 나한테 올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조금 참는 이 불편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이나 안정감을 느낄 거란 걸 우리가 알고 또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배려를 우리도 실천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리고 또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불편한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한테 이 불편한 배려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줘. 당시 불편한 사건과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불편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배려라는 위로를 주기도 했던 거지. 불편함이라는 우리 삶에 크게 다가온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목과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소설은 당시 사람들이 또 책에 관심이 가게끔 손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그 기브 앤 테이크 같네. 기브 앤 테이크가 기버와 테이커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테이커, 내가 이득만을 취하고 내 이득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는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상위 1%로 올라가면 되게 많다라는 걸 사회 조직심리학적 연구했던
결과처럼 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 몰라도 적어도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 베푸는 과정 속에서 영리함과 어떤 이해타산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어떤 이기심, 이득을 따지는 것보다는 진짜 순전한 마음에서 베풀 수 있을 때 되게 사회도 건강해지고 나에게도 되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얘기들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소셜 애니멀을 팟캐스트에서 했었잖아. 근데 소셜 애니멀의 결과가 결국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셜 애니멀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 맥락이랑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팟캐스트 소셜 애니멀 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면서 연계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팟캐스트도 보면 되게 좋겠다. 자, 책에는 또 이런 대사가 있어. 경우가 있어. 넌 배려가 있고. 작중 초반의 이야기 때 나오는 이야기야. 작 초반에 염여사라는 이 편의점의 주인이 지갑을 잃어버려. 근데 노숙자 독고가 이 지갑 주인이에요 하면서 전화를 걸어준단 말이야. 그 공중전화에서. 그래서 노숙자 독고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고마워요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고가 근데 지갑 속 신분증 사진이랑 얼굴이 다른 것 같은데 본인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팩폭이 심하네. 그치, 염려사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 나 맞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지갑을 찾아줄 때 주변 노숙자들이 그 지갑을 뺏어가려는 걸 독고가 맞아가면서 그걸 지켜줬단 말이지. 반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사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와서 도시락을 먹여줘. 이제 폐기된 것도 아니고 진열 중인 도시락을. 그래서 앞으로 매일 우리 편의점 와서 이 도시락 먹어요. 폐기된 거 말고 새 걸로. 이렇게 챙겨준 건데 이거를 계기로 독고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편의점 알바생으로 채용을 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염려사가 그 대사가 신경 쓰였던 거야. 이 신분증 사진이랑 자기가 다르냐.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 시연한테 찾아가서 따로 물어봐. 혹시 사진 속 모습이 나랑 많이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연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흰머리 조금 빼면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지. 사회생활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스카웃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염려사가 얘기를 하지. 독고가 경우가 있는 인물이고 시연이 너는 배려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제 지갑의 주인을 정확하게 찾으려는 노숙자 독고를 경우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한 거고. 팩폭은 했지만. 그렇지. 경우가 있다. 그래도. 그리고 염려사를 신경 써준 시연의 말도 배려가 좋았다. 이렇게 두 사람 다 높이 평가한 그런 대사였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이처럼 경우가 있고 배려가 있는 전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경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일의 이치,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뜻하는 말이래. 그리고 배려는 사전적으로 짝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은 올바른 것을 명확하게 짚으려는 경우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배려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준 거지. 불편한 편의점 속 인물들은 모두 현실에서 볼 법한 인물들이야. 재취업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화가 난 엄마라던가 가족들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며 고민하는 아버지라던가 다음 작품 때문에 내가 작가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는 희곡 작가라던가 취업 준비를 하며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라던가 사업 실패로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이라던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먼 세계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 그리고 이 인물들이 모두 주인공 독고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합당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받게 돼. 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는 분명히 사랑받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냥 대책 없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뭔가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위로만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뭐? 라는 반발심을 좀 일으키기도 하잖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건 뭐지? 라던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잖아. 그리고 슬픈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탄탄한 전개로 이어가는 슬픈 이야기는 사랑받지만 그냥 맥락 없고 대책 없이 슬프게만 만들면 심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 이렇게 큰 고민 없이 만든 위로의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 얼마나 실속 없고 텅 빈 느낌을 주는지 우리는 많은 작품을 접함으로써 많은 실망을 느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불편한 편의점 주인공 독고는 그냥 단순히 위로만 주는 인물이 아니야. 확실한 행동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우 있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행동들이 배려를 요구하는 행동이기도 했어. 뭔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엄마한테 이 삼각김밥하고 라면을 주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고민하던 알바생에게는
이 편의점 알바생을 위한 안내 영상을 찍어보면 어때? 라고 직접 제안을 해보기도 하지. 가족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아빠한테는 나도 이렇게 술 끊었는데 술 끊고 집에 일찍 들어가 보면 어때요? 라고 권하기도 해. 뭔가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면서도 그 액션의 기저에는 배려가 깔려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 독고의 솔루션은 이렇게 배려를 기반으로 하지만 경우가 있는 확실한 행동들에 대한 요구들이었어. 그리고 이런 독고의 조언을 받은 인물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대책 없이 위로만 해주는 이야기를 원하지는 않잖아? 그런 면에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독고의 조언들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사는데 좀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특히나 이 작품이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줄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생 시연이 갑자기 시험에 극적으로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속 썩이던 아들이 이제 완전히 착한 아들이 될게요 하면서 180도 변한다거나, 아니면 작품을 고민하는 희옥 작가가 나 완전 대박 작품 썼어 하고 대박 작품을 쓰는 결말이 난다거나 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작중에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대신에 현실적으로 정말 있을 법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줘. 확실히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야.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딱 컨텐츠 같아. 그러니까 멜로가 체질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멜로가 체질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는 희근이와 제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주 언급하고, 옛날 드라마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할 것 같은 직업의 히로인과 맞아. 아니면 뭐 남주와 이렇게 만남이 있고 이런 건데, 남주도 요즘 남주들은 다 자수성가한 남주들이야. 맞아. 그냥 엄마 친구 아들도 있었잖아, 드라마. 맞아. 엄마 친구 아들인데 그냥 진짜 재수없는 엄마 친구 아들일 뿐이지 그 집안이 막 부자라거나 뭐 이런 애들이 안 나와. 그래. 그리고 또 CEO 주인공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그 CEO가 자기가 창업한 CEO들. 그러니까. 과장된 로맨스도 요즘에 그 정도고, 과장된 로맨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드라마를 하는 거에서는 그냥 PD, 뭐 어디 팀장, 뭐 어디 대리,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밥 먹고 진짜 고독한 미식가처럼 맞아. 그런 드라마들이, 그냥 소소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잖아. 사실 예능도 그렇게 좀 생활적인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유행하는 것 같아. 맞아.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쫙 터뜨려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관찰 예능이 커지면서 또 관찰 예능이 이제 많아지면서 다시 좀 허용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가 또 그런 것들에 반발이 생기니까 맞아. 다시 진짜 생으로, 그래서 그런 기안장 같은 것도 사랑을 받고,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소소하게 진짜 내가 살면서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저거는 내 삶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런 감정을 느끼고 저런 깨달음이 있으면 나도 되게 납득이 가고 나도 되게 좋은 결말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대학로 공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불편한 편의점이 어떻게 장기 공연되면서 대학로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되는 작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 먼저 대학로에서는 관객을 끌어모으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서 사람들에게 이미 사랑받는 작품이 공연화되는 경우가 많아. 원작 소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유리하니까. 그리고 사실 소설 원작으로 된 공연들은 장르가 좀 다양하게 창작되기도 해. 로맨스, 스릴러, 뭐 청소년 소설, 추리, 뭐 감동 드라마,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공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유독 막 1년, 2년 이렇게 오래된 장기 공연된 작품들 중에 소설 원작 작품이 뭐가 있냐 살펴보면은 대표로 몇 개만 얘기를 해보면,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청소년 소설이라던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뭐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부분 따뜻하거나 단순한 이야기를 표방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공연화된단 말이지. 그리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따뜻한 이야기의 소설이 극으로 각색하기도 쉽기도 해.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만들기 좋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뭔가 블록버스터보다는 그러니까 막 판타지 막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더라도 리얼리즘에 기반한 것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영화로 따지면 뭐 마약물, 경착물 이런 게 많지만 그런 게 막 이 능력을 쓰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만들기 쉽기도 하니까 그런 일상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근데 단순히 만들기 쉽기 때문에 장기 공연 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소설 원작이 아니더라도 뭔가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 중인 작품들을 보면은 뭐 뮤지컬 빨래라던가 연극 500의 30, 뭐 2호선 세입자 이렇게 대학로에서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은 휴머니즘, 힐링, 공감, 위로 이런 메시지를 삼는 작품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그 빨래방이랑 빨래 둘 다 인기가 오니까 빨래가 키워든가 봐. 그러네. 사람들이 빨래야말로 일상이잖아. 불편하지만 자주 해야 하는 불편한 편의점 같은 거지, 빨래야말로. 아, 그렇지. 다이어트 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대학로 공연은 아무래도 관객 특성상 연인이나 친구, 가족들이 많잖아? 뭔가 혼자 진지한 주제를 보려고 온다기보다는 쉽고 즐겁게 같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장기 공연 되기가 좀 유리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하드한 연극 마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라이트하게 연극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통 가는 곳이 대학로. 맞아. 처음 연극을 접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대학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감동 힐링 장르, 이런 게 좀 많이 창작되는 편이야. 물론, 뭐, 통통 튀는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봤지. 물론 여전히 해당 작품들도 대학로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극작된 작품들이 좀 많은 편이야, 이런 거는. 원작 소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진중하고 어두운 주제를 다룬 작품들도 물론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만, 일반 공연보다는 뭔가 좀, 나는 공연을 좀 본다. 나는 공연을 좀 봤다. 나는 초보자는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러 가는 편이지.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연극을 취미로 사람이 많이 찐 것 같아. 준 것 같다고. 어. 그러니까 뮤지컬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대학생일 때 뭐 10년 전 이럴 때는 실제로 뮤지컬이 그때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치. 오히려 연극이 취미고 연극 팜플렛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내 주변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연극과 뮤지컬 같이 보고 뮤지컬 비율이 훨씬 높고 맞아. 이런 거 같지. 옛날에 진짜 연극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대학로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진 소설이 많이 장기 공연화되고 있어. 아무래도 대학로에 놀러온 대다수의 관객들에게는 여전히 똑똑하고 현명한 위로의 메시지를 가진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공연은 이 조건에 굉장히 잘 부합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이 단순히 소설의 따뜻한 내용을 잘 옮겨왔기 때문에, 단순히 잘 공연화시켰기 때문에 대학로에서도 장기 공연 될 수 있었던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소설의 성공하고는 별개로 대학로에서도 이 공연이 장기 공연화 될 수 있으려면은 공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정과 성공적인 각색이 있어야 하거든. 불편한 편의점은 이걸 굉장히 잘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해. 우선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작품이 아니야. 뭔가 맥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잖아. 전체적인 흐름은 이어가더라도. 뭔가 알바생 시연과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시연이 등장하는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렵고, 책에서는 경만과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후에는 경만이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오히려 이런 구성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고 주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 근데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공연으로서는 아무래도 몰입을 하기가 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공연 불편한 편의점은 이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예 순서를 재배치해버린 거야. 애초에 첫 장면에서 모든 인물들을 다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인물들과의 이야기가 조금씩 진전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한 거지. 나는 연극에 그렇게 이어지는 게 훨씬 낫다. 나는 좀 옴니버스 싫어하거든. 나는 옴니버스 하면 몰입해야 될 사람이 없어지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짱구처럼 옴니버스에도 계속 나오는 캐릭터 나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람의 스토리가 마음에 드는데 다음엔 안 나와. 그럼 이제는 사라지잖아. 책을 읽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내 기후 때문에. 근데 연극은 또 재미있었겠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보여주고 빌드업을 조금씩 쌓아가다가 결국 결말 장면에서도 모든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진단 말이야. 공연의 하이라이트라는 측면에서, 호흡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게 현명하게 잘 각색을 하게 됐지. 그리고 공연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유머를 적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어. 주인공 도코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야. 책에서는 이걸 재밌게 풀어냈지만
단순하게 풀어냈어. 짧게 몇 문장 정도로 표현을 하면서 도코가 이렇게 이겨내는구나를 표현했는데, 공연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특별한 연출을 해버려. 음악과 함께 막 환상에 빠지고,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이 코미디 이루어지고 하면서 술을 끊으려는 도코의 모습과 술 끊으세요 하면서 손님을 설득하는 그 장면도 그렇게 코미디와 뮤지컬 퍼포먼스처럼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만들어냈지. 소설이 아니라 공연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 뮤직 드라마다 보니까 인물들이 노래를 한단 말이야.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의 상황에 대한 그런 감정을 노래를 해. 뮤지컬을 하듯이. 그러면서 뭐 엄청 화려한 춤을 추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뮤지컬처럼 빽빽하게 노래가 들어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순간마다 노래를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명이랑 효과음을 사용해서 뭔가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연출하기도 했었고, 무대 세트가 실제로 편의점을 갖다 놓은 것처럼 엄청 디테일하게 구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무대만 보고서도 여기가 편의점이구나 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지. 어디 편의점처럼 생겼어? CU를 벤치마킹한 건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색깔 보면 또 GS 느낌도 나는데, 근데 하지만 편의점은 always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책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편의점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옥수수 수염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 책에서도 중요한 키포인트의 아이템이라서. 옥수수 수염차가 맥주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도코가 그걸 마시면서 술을 끊어낸단 말이야. 옥수수 수염차 PPL 들어왔어도 참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참 좋겠다. 옥수수 수염차 맛있는데. 본의 아니게 나는 공연장에 물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면 뚜껑이 있는 물을 항상 사서 들어가거든. 중간에 기침이 나면은 좀 민폐가 되니까. 근데 그날 들고 타고 들어갔던 게 마침 옥수수 수염차였던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몰입감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운명이다, 운명. 공연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각색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의 경쟁력이 살아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각색을 하면서도 불편한 편의점의 원작 소설에서 중요한 대사들이라던가 불편한 편의점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존중해서 충실하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원작 각색 공연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공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전용 극장이 가진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불편한 편의점도 전용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오픈런 시간을 보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공연의 완성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어. 공연은 무대랑 조명, 음향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선이라던가 관객과의 소통이라든가 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게 공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실제로 짧은 공연 기간을 가진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무대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드러난다거나 뭐 음향을 잘못 튼다거나 조명에 오류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실수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음향의 크기나 뭐 무대 전환 시에 전환 장면 노출이라거나 뭐 매끄럽지 못한 오프닝 멘트라거나 치명적인 실수까지는 아닌데 처음 공연하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못하는 실수들이 종종 생기고는 해. 이런 게 잘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게 너가 전문가여서 잘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보통 좀 관심이 있으면 잘 느껴지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도 눈치챌 수 있는 정도야? 이제 나는 그걸 잘 구분은 못하겠는데 왜냐면 나는 너무 경험했던 것들이라 눈에 보여갖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은 하거든. 근데 공연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이면은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많이 봤다, 매니아다 할 법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짜잘짜잘한 실수가 프로 무대들에서도 새로운 그 환경이면 많이 일어나는 경우야? 연습 기간이 충분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연장에서 많이 합을 맞춰 봤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실수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공연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타이밍이랑 모든 진행이랑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적게 공연했던 것보다는 많이 공연했던 공연에서 그런 실수가 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공연하고 막을 내리는 다른 대학로 공연과는 달리 장기 공연되는 작품들은 기술적인 실수가 아무래도 적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발전시키기도 해. 관객 반응을 조사해서 피드백을 받고 장면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장면을 추가한다거나 그 장면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 수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작품의 방향성도 좀 더 관객 친화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구상했었던 조명이랑 음향, 뭐 연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나타나면 더 적합한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연의 완성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불편한 편의점도
이제 전용 극장에서 장기간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당 공연장 사이즈에 딱 맞는 무대라던가 해당 공연장 층과 어울리는 조명을 쓴다거나 해당 공간과 잘 어울리는 음향의 기준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공연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이런 게 아무래도 완성도 있고 사랑받는 공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드백을 보면 처음 공연보다 이후 공연에서 배우의 연기가 더 깊이가 생겨서 좋다라는 평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장기간 공연되는 공연들은 장기간 같은 배역으로 연기하다 보면은 점점 캐릭터에 대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다 보니까 더 깊은 연기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은 아무래도 전용 극장이다 보니까 공연장 외부 공간이나 로비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토존을 형성한다거나 작품의 분위기와 맞는 디자인을 아예 로비에서부터 보여준다거나. 완전 팝업존 같네. 맞아, 팝업처럼 구성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진짜 공연장 로비를 팝업처럼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고 뭔가 기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대학로를 그냥 걷는 사람들이 여기는 불편한 편의점 공연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왜냐면 장기간 여기에 계속 그 홍보물이 서 있고 장기간 계속 그 간판이 서 있으면은 그 자체가 불편한 편의점이 되네.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불편한 편의점 공연을 보고 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어서오세요, 올웨이즈 시어터입니다 하면서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근데 뭔가 인물들의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예 벽에 부착을 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책의 팬이었다면 너무 좋은 경험이고. 맞아. 마지막으로 불편한 편의점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를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편의점은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했던 관계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인지 편의점이, 그런 공간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시대의 분위기에 맞는 메시지를 잘 담았던 작품이었어. 그렇게 예민함이 가득했던 시기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그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또 편안히 다가갈 수 있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지. 쉽고 따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이 불편한 편의점이 비판받는 부분도 있기는 해. 뭔가 결말이 좀 급작스럽게 난다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알바를 한다라는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근데 그건 좀 그거는 기초 설정을 그거를 태클 거는 건 그건 좀. 그치, 소설인데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뭐 이 세계 가는 물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아무튼 그런 설정들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메시지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아직도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위로랑 공감의 이야기가 대학로에서는 원래도 사랑받는 이야기였지만 코로나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더 찾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금도 경쟁과 비교라던가 경제 하락이라던가 이런 삶에 지치는 순간들이 여전히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찾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똑똑하고 완성도 있는 위로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영리한 감동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유 때문에 불편한 편의점이 아직도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쉽고 따뜻하게 읽어볼 수 있는 불편한 편의점.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이야기 후반부에 코로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 표현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불편한 편의점 2도 출간이 돼요. 이 불편한 편의점 2는 한창 코로나가 진행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또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었는지를 한번 또 기억해보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불편한 편의점 이야기를 했는데 세로는 어땠어? 확실히 시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공연 트렌드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대극장의 어떤 대규모 공연과 이런 작은 규모의 공연의 차이점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공연 되는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공연 특성에 대한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대학로에서는 뮤직 드라마로 제작해서 노래와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불편한 편의점의 공연 버전 이야기를 또 관람할 수 있으니까 책이 가진 위로의 메시지가 공연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됐을지 기대하면서 대학로로 발걸음을 가져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